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욕을 먹은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대신해주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나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듯 내 맘 같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뒤돌아봅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잘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4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4가지 비법 중 그 첫 번째, 남의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며 죽고 못 살 정도로 사이좋게 잘 지내던 친구 미정이와 멀어진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에 놓이면 정말 난감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남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 부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측은지심이 일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가까운 사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면 그때부터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과 함께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일까요? 권리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살며시 덧칠한 것은 아닐까요?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이 쉽게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부탁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다 힘에 부쳐서 부탁을 못 들어주게 되면 상대방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얘, 너 변했다? 진짜 섭섭하다 얘. 심지어 나에게 화를 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을 호구로 생각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인데도 순진한 기대나 오해,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고민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좋은 사이라 다 해주고 싶은 의지하는 감정이 높은 것입니다. 좋은 사이라 편해서 일어납니다. 가깝고 오래된 관계야말로 위험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절친과의 사이는 꼭 사고가 일어난 후에 서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길 기대하는 사이가 되기보다 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갈등도 줄이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다 받아주면 결과는 오히려 원망으로 되돌아오고 비난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변하게 하거나 기대를 높여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들어줄 부탁의 가지수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몇 개는 들어주고 몇 개는 거절할 것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은 중요도 순으로 해도 좋고 가벼운 부탁 정도만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들어줄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정한다입니다. 매번 들어주다가 들어주지 않고 선을 그으면 당연히 상대방은 반발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원망의 마음보다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상대방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방법을 통해 부탁을 이용하려는 사람, 무조건 기대려는 사람, 해주기만 바라고 오히려 탓하는 사람, 부탁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매너 없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에 이끌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또 부탁을 들어줄 때 내 시간과 능력을 고려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다 안 들어주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부탁을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비난과 질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와 생각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부탁한다고 절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십 번 강조드렸지만 또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의 머리에 쇠뇌가 될 때까지 보셔서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일정 정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정보에 쇠뇌가 되며 어느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 상황 같은 채널 대신 중년 발전소를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옳다 그르다를 구분짓지 말라. 여러분, 오름이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맞다 안 맞다로 얼마나 많이 다투고 맞다는 것을 관철하고자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 승자가 되더라도 개운하지 않았던 기분이 드는 것은 관계에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선 패배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감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는 자세야말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옳지 않더라도 전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라도 인정해주면서 옳지 않은 것도 알려주는 게 상대방을 무한하지 않게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인정해줄 말이 없다면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일을 분담해서 진행하는 도중 친구에게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라는 말보다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구나.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우리 힘내자.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끔은 친구가 나를 한심하게 그것도 모르냐? 라는 눈빛으로 나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예능 프로에서 스피드 퀴즈를 하면 가끔은 정말 쉬운 정보도 다급하니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미안한 감정과 함께 굴욕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옳은 말이기에 당황해서 그 순간 어떤 대응도 생각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대방은 무안함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무례한 태도라는 생각에 분을 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던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옳은 말을 옳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해와 인내입니다. 즉, 옳다 그르다의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살면서 나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 때마다 서운함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만든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입니다.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싫어지다가 결국 사람마저 싫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모습과 불편한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불만이 많은 사람, 독선적인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쌓입니다. 사실 나만 많은 일을 도맡아고 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도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묻지도 않았으면서 혼자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 자신은 피해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도 뻔해 라는 말은 인간관계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 전에 표현하고 확인하면 불만도 사라지고 피해의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불편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바쁘면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황당한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은 원인을 자신 스스로가 아닌 남에게 돌리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괜한 오해를 낳고 관계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부담을 덜고 상상이 아닌 직접 확인하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미움받는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행동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착한 어린이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어린이 콤플렉스란 정신분석학에서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유기공포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모두에게 비난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은 자신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때 애쓸수록 아부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원인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와 좋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서로 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적과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은 좋아할 리 없습니다. 모두와 좋은 사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듯이 어떠한 신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무모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남의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들어주다 보면 미움을 넘어 원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과 깊이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와 좋은 관계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인연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4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의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지 않고 옳다 그르다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다 안 들어주면 생기는 갈등,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 상처 입은 감정, 나만 희생한다는 피해의식이 만든 착각,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모두를 적으로 돌릴 위험성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 갈등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현명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시고 좋은 인간관계 만들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인간관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인간관계가 좋아 보일 것입니다.